제가 참 많은 이런 자리에 서봤고 또 많은 기자회견과 많은 단상에 서봤습니다만은 정말 오늘따라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만감이 교차하고 소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제가 소시적부터 배우고 익힌 것이 공직에 나아가서는 좌립을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일었을 때와 앉을 때를 구분해서 이렇게 처신을 하고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잘 판단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공직 생활 한 40년을 했어요. 그간에 이렇게 보면은 나아갈 때는 비교적 판단을 잘 하는데 이 물러갈 때에 대한 판단이 이 왕왕 주위에서 보면은 때를 잘 선택을 못 해가지고 그 못하는 이유는 보면은 욕심이 앞섰거나 또는 나름대로 과신에 찼거나 하는 이러한 오류들 때문에 그 물러갈 때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좀 그 뒷모양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왕왕 봤습니다. 저는 뒤를 뒤돌아보면은 2012년, 13년 그때 한 1년 반 동안 시장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도중 하차를 했습니다만은 2013년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한 7년여 동안 인고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름대로 갈고 닦았던 그러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왔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저를 참 잊어버리질 않고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저를 찾아주셔서 제가 2010년도에 우리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서 제6대 통영시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번 임기를 마치면은 8년이라는 이제 시정을 보게 되고 지난 2002년도까지 합하면은 근 10년 동안 제가 이 통영시장에 있게 되고 통영시 행정의 수장으로 재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이라는 세월은 어찌 보면은 자기 뜻을 밝힐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시간이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주어진 적절한 시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0년도에 7월 1일 날 취임을 할 때 우리 시의 재정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금 지나면서 그 리만 브라더스 국제금융위기가 옴으로써 조선업이 점점 시들어가지고 2013년도 와가지고는 거의 조선업이 미륵도에는 붕괴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통영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는 그런 고뇌에 찬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2010년부터 14년까지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가면서 제가 구상하고 제가 생각하고 또 고뇌에 찬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실행화, 현실화, 구체화, 가시화 될 때는 2016년, 17년 이런 때에 이제 가시화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꿈꿔왔던 그 시정의 어떤 그 가시적인 효과들이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저도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새롭게 좀 변신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시대에 그 여건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할 그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면은 그 시대에 맞는 인물이 나와서 새롭게 시정을 또는 나라를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뭐 드라마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이시조선 500년 기간 동안 가장 주목해야 될 임금 제왕 두 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서슴지 않고 태종과 세종대왕을 꼽겠습니다. 태종이 두 분의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피를 보면서 정말 정권을 탈취하다시피 이렇게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 때에 뭐를 하고 내 아들 제왕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셨던 형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세자를 폐서자하고 장자를 폐서자하고 삼남인 이른바 충녕대군을 왕세자로 시킬 때는 그분이 보는 눈이 있었고 그 왕세자가 20세가 되는 해에 자기가 왕위를 물려주면서 자기와 더불어 같이 왕자의 난을 했던 개국공신, 건국공신이었던 그런 분들을 전부 같이 다 퇴위를 시키거나 말을 않는 사람들은 다 유배를 보내거나 또 처벌을 하거나 처형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아들 충녕대군 세종대왕이 집권 옥자에 있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그 제왕의 생각대로 사람을 써서 인재를 등용해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태종의 현안입니다. 해안입니다. 그래서 세종이 집권하고 보니까 그 중에 구신하로 남은 사람은 신숙주, 정인지 두 사람밖에 없었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30대 소장학자들을 인재를 구해 나섰습니다. 그 나서 가지고 만든 기관이 집현전입니다. 이 집현전에서 우리 이조 500년의 깃털을 잡았던 겁니다. 그 안에 성상문, 하이지, 박편지 이런 인재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게 됐습니다. 이것이 태종이 그 아들의 어떤 그 총명함을 받고 아들이 이어서 아버지가 해놓은 그 깃털 내에서 이 이조 500년의 깃털을 잡은 겁니다. 만약에 태종이 그 구신아들과 더불어 계속 집권을 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결과물은 나오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작은 도시, 작은 이 규모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저도 이 시점에서 뭔가 제가 했던 이런 부분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롭게 오는 시대에 새로운 사람이 시정을 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렀을 때는 정말 박수받고 또 한창 아쉬워하고 그리워할 때 무대에서 내려오는 것이 명예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제가 6.13 지방선거에는 제가 출마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동안에 통영에서 어떤 수건 사업들을 상당히 어느 정도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보람을 느낀다면은 작년 12월 중순에 관광객 우리나라 관광객 한 1000여 명을 이렇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소 하고 물었더니 제 1번이 통영이었습니다. 이만큼 우리 통영의 이미지를 제고시킨 그런 보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 관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67호선도 이렇게 개통을 했고 이후에 우리가 조금씩 다른 도시보다는 반발짝 정도 앞서가면서 케이블카 더불어 루지도 이렇게 도입을 해서 또 이렇게 관광을 견인하게 하고 또 이어서 우리가 관광 호텔도 하나 이렇게 건립을 했고 골프장도 하나 건립을 했고 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양 안전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이 수질이 엄청나게 깨끗해졌다 하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이러한 바탕 위에서 통영이 나아가야 할 비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도시 재생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조선업의 붕괴 이후에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되어야 될 거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폐조선소 부지를 중앙정부와 LH와 우리 통영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는 공영개발 형태로 국제해양관광허브로 만들어가야 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관광의 트렌드는 힐링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은 바다와 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작년에도 관광객 추이를 보면은 740만을 우리가 돌파를 했는데, 그 중에 욕지 사량 한산이 약 한 15%에서 40% 정도 입도객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섬으로 바다로 가는 이런 트렌드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섬과 바다에서 뭔가 즐기고 느끼고 감상할 수 있는 시설, 다시 말하면은 해양관광 프로젝트를 우리가 설치를 해서 다음 시대에 대비하는 그런 관광이 확충되고 보충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전도 이제 제시를 해놓고 그 밑바탕을 깔아놓고 제가 이 시장직을 떠날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점은 칭찬해주고 모자란 점은 질책해준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제가 한 8년 동안 시정을 보면서 고운정, 미운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만에 하나 그 미운정 때문에 서로 간의 마음에 상처가 좀 있다면은 오늘부터 깨끗이 접고 푸시고 내일부터 우리 환한 밝은 얼굴로 만나면서 같이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우리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오늘 여기 섰지만은 내일부터 당장 시장직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6월 30일까지가 임기입니다. 자그장장 5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5개월 동안 지금보다도 더더욱 열심히, 더더욱 부지런하게, 더더욱 열정을 가지고 제가 일을 챙겨 나갈 것이고, 어제 우리 동장회의 간부회의에서도 제가 강조한 게, 우리가 새 문화를 하나 창조해서 전통으로 남기자. 그게 뭐냐? 이제 우리 중앙정부는 몇 번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 전환기에 어떻게 돼야 하는 부분이 우리 국민이 많이 배워왔고 익숙되어 있다. 우리 대기업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익숙되어 있다. 그런데 남은 한 가지는 우리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그와 같은 선거를 통해서 이 행정 책임자들이 바뀌어갈 때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한번 모델로 보여주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6월 30일 날 걸어 나가는 그 순간까지 전열을 흩뜨리지 말고 각 부서장들이 주어진 그 조직을 장악을 하면서 철저하게 흩어짐 없이 우리가 해나가자. 수장이 바뀌면은 가는 길이 조금 다르고 색깔이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은 목표는 똑같은 것이다. 통영 시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문화를 창달하는 그 목표는 똑같은 게 아니냐. 그러면은 그 같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 추진 동력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다.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조금치도 이 눈치 저 눈치 보거나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전열을 정비해서 나가자. 그런 문화를 창조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간곡하게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이 전환기에서도 우리 통영시는 흔들리질 않고 주어진 일에 충실한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전통으로 남기는 것이 길게 봤을 때 역사 발전에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과 더불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이고 우리 프로 이나요. 아이고 미팅.